매년 4월 5일은 나무를 심는 식목일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아름다운 숲이 정말 많은데요. 우리나라 최초로 계획 조림한 숲이 울산에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독일 숲인데요.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가보시죠. 독일 숲을 찾아가는 길에 만난 벚꽃 터널.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와, 이제 핑크색 물결이 싹 들면서 벚꽃이 활짝 피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예. 너무 예뻐요. 예. 근데 여긴 어딘가요? 여기는 구량리입니다. 구량리. 저 뒤에 보이는 게 요 고원산입니다. 고원산. 1033m. 네. 그래서 요 구량천이 내려오고 아주 주변에 봄 기운이 아주 넘치네요. 네, 그러니까요. 벚꽃도 활짝 피고 예. 봄 기운이 활짝 넘치는데 예. 그런데 저희가 여기 온 이유가 뭔가요? 온 거는 이제 우리 오늘 식목일이잖아요. 네. 식목일을 맞이하여 이제 그 나무 심는 거, 응. 그 나무 심는 그 산, 응. 그 고원산을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 산에는 아주 그 평지보다 더 철저한 임도, 네. 그 임도 산 중에 길을 만들고 나무를 또 아주 이래 그냥 심는 게 아니고 아주 그 좋은 나무만 심었어요. 어깨 크게 쓰는 용재림. 그래서 아주 옛날 그 참 외국 사람들도 관여해가지고 참 잘 된 곳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그 바로 그 이제 숲이 저기 있습니다. 아, 그럼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선생님? 네, 한번 가봅시다. 네. 영남 알프스에 위치한 고헌산. 이곳에 독일 숲이 있다니 금시초문인데요. 무척 궁금해졌습니다. 와, 숲이 진짜 예. 울창하게 되어 있고 너무 아름다워요, 선생님. 예. 이거는 어떤 나무인가요? 요거는 리기테다 소나무입니다. 리기다하고 네. 테다 소나무 이래 접을 붙여가지고 이래 육종을 해가지고 만든 종자거든요. 이게 이제 그런 소나무. 소나무 저쪽에 보니까 전나무도 보이고. 고헌산 초입에 만난 소나무 숲. 쭉쭉 뻗은 소나무 터널이 경이롭기까지 했는데요. 쉿! 이 길에는 수많은 비밀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이게 이제 숲도 좋지만 중요한 길입니다, 길. 아니, 길이 이제 왜 더 중요해요, 선생님? 왜냐하면 이 산에 이제 작업을 하려 그러면 벌목이라든지 산 나무를 심고 하려 그러면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차도 그렇죠. 올라가야 되고 그다음에 뭐 불을 끄기 위해서는 뭐 소방차도 올라가야 되고 여러 길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이 길이 이제 생기고 난 다음에 전국의 산림과 공무원들이 다 견학을 왔습니다. 수백 명이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 고원산이잖아요. 네. 길을 만들었다. 그래서 와서 보고는 야, 길을 이래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전에는 길이라는 게 길 같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이래 뭐 좀 말하자면 길을 대충 이래 내 가지고 막 비만 오면 길이 무너지고 뭐 도저히 뭐 그 길이라 하기 힘들었는데 이렇게 딱 이래 이제 포장이 되고 딱 이래 계획된 도로 참 가장 완벽하게 이렇게 설계돼서 이제 시공된 길이다. 이걸 이제 소령임도라 그래요. 소령임도. 네. 한 3km 반쯤 되거든요. 최첨단 독일의 기술이 들어간 소호령 임도. 대한민국 최초의 설계 임도라고 하는데요. 설명을 듣고 보니 예사롭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죠? 와, 이건 뭐예요, 선생님? 이게 이제 임도 준공 기념 표석이죠. 표석이면 동판을 붙였는데 네. 자연석에다가 여기는 1981년 연도가 있잖아요. 네. 9월인데 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 산을 가꾸는데 기구 이름이 있거든요. 어디요? 한독 산림 경영 사업 기구. 네.
아니 근데 한독 산림 경영사 사업 기구는 예.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역사가 이제 우리나라 한국과 독일 간의 이제 그 조약에 의해서 생긴 기구입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원래 1966년에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하고 독일 리버케 대통령하고 조약을 맺었어요. 아. 해가지고 이제 서로 간에 돕자. 네. 그래서 문화도 돕고 경제도 돕고 여러 가지 산업도 도는데 그 중에 이제 산림 관계 우리가 협업을 하자. 이래가지고 조약을 맺어가지고 거기에 바탕에서 이 생긴 기구입니다, 기구. 네. 이거는 이제 그 한국 사람도 이제 한국 사람만 있지만 독일 사람들도 거의 뭐 수십 명 이상 참여를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독일 사람이 거의 7, 80명 왔어요. 와가지고 이 작업을 이제 그 산림을 갖고 와야 된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같이 작업을 했는데 최고의 그 박사들, 네. 그 독일 박사들이 이 고원산 이 임도를 설계를 했어요. 뭐 여러 가지 뭐 사방공사도 설계하고 나무 어떻게 심고 수종도 다 설계를 했지만 첫째는 임도부터 그 사람들이 다 진짜 독일식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먼저 딱 보여주는 거. 길부터 설계를 했네요. 그렇죠. 공사를 해가지고 오. 이 이제 블루더로 쳐가지고 길을 네. 쭉 냈잖아요. 오. 그래서 와서 보고는 이게 참 진짜 길 중에 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다 배워갔어요. 그래서 자기 고을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산마다 다 이 도로를 본따가지고 길을 이제 다 낸 거죠. 숲의 요정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은 울창한 활렵수림. 소호령 임도에서 만날 수 있는 절경인데요. 이 숲이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 바로 독일의 첨단 산림 기술이 들어간 의도되고 계획된 숲이기 때문입니다. 나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은데 예. 어떤 나무들이에요? 예, 여기 지금 나무 전시장입니다. 나무가. 아, 전시장이라고요? 예, 나무가 보이잖아요. 네. 여기 보면 나무 끝질이 나무 있잖아요. 요거 있잖아요. 아, 네, 이거요. 이게 물박달 나무입니다. 물박달. 오. 박달 나무 중에도 이래 물을 많이 빨아들이는 네. 그 박달 종류죠. 네. 이 자작나무하고 흡사해요. 숲이가 껍질이 흡사하거든요. 그런데 이 나무는 한국에 적용된 자작나무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뒤에 쪽에 저쪽에 꽃이 핀 거는 생강나무입니다. 생강나무. 아, 저 노란 색깔 꽃이요? 예, 예. 어. 산수유가 아니고, 저는 네. 생강나무라고 그러고, 어. 그 다음에 가운데 보이는 이래 껍질에 이래 고기비늘 같은 나무 있잖아요. 요거는 너릅나무라고 그래요. 너릅나무. 느릅? 예, 너릅나무인데, 이 나무 밑에는 항상 물이 있어요. 네. 그래서 물이 없어지면 이 밑을 파면 이 샘이 나온다고. 아. 그래서 신기한 건 너릅나무죠. 어. 이 잎은 또 우리 식용을 하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쪽에 보면 왼쪽에 서나무 있잖아요. 서나무. 네. 요 나무는 이제 그러니까 요 나무는 참나무 대용이라. 그러니까 우리 버섯 이래 표고버섯 하잖아요. 네. 없으면 이 나무를 가지고 버섯이 나오기는 나와요. 그런데 표고처럼 버섯이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도 고로쇠 나무 보면 수액을 뽑잖아요. 그쵸, 그쵸. 물이 모자라면 요 서나무에다 꽂으면 어. 요 고로쇠 같은 수액이 많이 나온다고요. 와. 아주 대표적인 나무들이 골고루 전부 다 있습니다. 아. 다양한 수종의 나무들이 쭉쭉 뻗어 저마다의 위용을 자랑하는데요. 이런 숲이 울산에 있다니 참 반가웠습니다. 뒤에 이정표가 있는데 네. 이거는 어떤 걸 뜻하는 거죠? 아, 선생님? 요거는 삼거리인데, 요 보다시피 이제 요리 가면 우리 올라온다 두수 차리잖아요. 차리. 그 다음에 보시면, 요 상북 소잖아요. 소. 이게 이제 소인데, 얘가 소호령입니다. 소호령. 소호령? 야, 소호령 넘어가는 길이 소호령 고개인데, 아, 네. 이게 옛날에 그 소금길입니다. 영남 소금길, 울산의 소금길. 옛날에 등금 장소라 그래가지고 소금을 등에 칵 짊어지고 이래 올라와요. 올라오면 여기 쉬어가던 곳입니다. 쉬어가서. 아, 여기가. 그렇죠. 네. 그 쉴 때는 이제 이래 짝대기가 이래 뒤에 공가 가지고 어. 이래 딱 쉬지요. 이래.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고개가 소금고개. 아. 예. 봄 되면 꽃이 피고 가을엔 단풍이 지고 그거 참 멋졌다 그래요. 그 소금장수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네. 그래서 제 가장 울산의 아름다운 고갯길입니다. 아. 소령 소금고개. 아. 그게 바로 이제 바로 요 소라는 데 뜻이 담겨 있죠. 소호령 소금길 너머에는 또 다른 숲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침엽수림이죠. 와, 이 나무가 쭉쭉 뻗어 있는 게 너무 네. 울창하고 멋있어요, 선생님. 아, 예, 그렇죠. 예, 예.
이 나무가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 그 독일 사람들하고 협력 사업할 때 심은 겁니다. 여기도 보면 표석이 있잖아요. 네. 독일 사람 이름 있잖아요. 영림서장 네. 독일 사람이 왔다 갔거든요. 오. 그러니까 1084년에 네. 이게 이제 끝날 때 이제 그 나무가 보면 전나무 이런 전나무입니다. 전나무. 네. 소호리에 조성된 독일 숲. 마치 북유럽의 어느 곳에 온 듯한 느낌인데요. 잘 가꾸어진 숲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숲을 만들면 무엇이 좋았나요? 그 뭐 한 12가지 이점이 있어요. 이제 첫째 뭐 나무 숲이 우거지니까 네. 새들이 깃들잖아요. 새도 그쵸. 깃들고 뭐 우리 고라니 짐승도 살고 그래서 숲이 좀 풍성해진다. 첫째는 우리 정서도 그에 따라서 풍성해지잖아요. 기분이 참 이제 풍부해지고 좋아지고. 이래 좋아지고 그렇잖아요. 그런 뭐 이점도 있고 그다음에 산에서 우리가 그 얻을 수 있는 임산물의 이점 뭐 그거는 한 뭐 6가지 좀 있잖아요. 네. 우리가 양봉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산에서 뭐 우리 나무를 잘라 가지고 네. 이래 집도 짓고 하는 좋은 나무. 네. 요즘은 아무 나무로 안 돼요. 결이 좋은 나무. 그런 거 특히 이런 나무가 결이 좋거든요. 이런 튼튼하고 하니까 이런 좋은 가구재, 목재도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참 물도 마시고 네. 맑은 물이 나오잖아요. 맑은 물. 그 나오죠. 버섯도 그다음- 있고. 그 버섯도 나오고 오. 버섯도 나무에 따라서 다 다양한 버섯이 맞아요.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그 참 숲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또 울산에 이런 독일숲이 있다는 것도 대단한 우리 자랑입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70년대 우리나라 민둥산을 기억하실 텐데요. 울창한 숲을 가꾸기 위해서 소홀히 주민들뿐 아니라 산주들의 노력도 컸다고 합니다. 이곳 주민들도 많이 노력을 했다면서요? 아, 그렇죠. 이 산주가 800명입니다. 800명. 옛날에 그 중에 이제 500명은 외지고 네. 300명은 이제 이 지역 사람인데 그런데 그 넓이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그 5,000헥타입니다. 5,000헥타. 5,000헥타르면은 가늠이 안 되는데. 가늠이 안 오죠. 네. 얼마 전에 여의도가 100만 평이니까 네. 여의도 땅의 15배. 이 산이 15배입니다. 그 산에 평균 한 6평당 이래 한 그루에 그 우리가 그 소나무 종류를 네. 심었어요. 뭐 그러니까 니기테다 소나무를 심었는데 그래 조림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산주 협의회 네. 경영 협력체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산주가 동의를 안 하면 나무를 심을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 설득을 해가지고 그 관계된 우리 독일 감독기구에서 네. 그 모아가지고 계속 설득 작업을 했어요. 해가지고 그 사람 협조를 받아가지고 네.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뭐 산 왜 갖고냐? 저거 산 뭐 5,000평, 2만 평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하자니까 이게 아니다. 산에 나무를 심으면 이런 이점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이루었다는 게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진짜 이거는 참 국유림이 아니고 사유림을 그 이래 동의를 받아서 나무를 가꿨다는 세계사에서도 아주 드문 사례거든요. 아름다운 숲을 가꾸겠다는 의지. 그 첫삽이 고원산 독일 숲인데요.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이 울산에 있다니 감격스러웠습니다. 울산에서의 독일 숲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선생님? 예. 울산에서 이제 우리나라 그 최초로 나무를 가장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가꾸었잖아요. 그런 사업을 이제 우리가 울산이 지니고 있다는 거는 대단히 뭐 자랑스럽고 이게 우리나라 전체로 퍼져나가서 우리나라 온 국토가 전부 다 이래 푸르게 변한다면 참 좋을 것입니다. 울창한 숲을 만드는데 우연은 없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데요. 우리나라 최초로 계획 설계된 독일 숲. 그 숲이 울산에 있다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